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플러스로 해야 할까? 이것보다도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많은 것들 중에서 소모적이고 무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공적인 삶과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욱 그 핵심적인 실행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학의 구루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이외에도 여러 성공한 사업가들,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그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걸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책 속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에너지 절약. 이 책에서는 뇌 에너지 절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지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의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아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특히나 우리 에너지의 20-30% 이상을 사용하는 뇌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려는 경향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실제 우리가 아주 의미 없는 결정들, 이런 것들을 연달아 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면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A 제품을 쓸까 B 제품을 쓸까, 이런 것들을 연달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동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도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결정,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뇌의 에너지, 의지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사물을 분간한다는 거,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 질병 중에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제 소설 이야기할 때 난독증 이야기도 했죠. 이 문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 카테고리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물을 분류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역량,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온 역량이고 대단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을 동일하게 형체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바로 처리해야 할 일, 내일까지, 그리고 일주일까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범주화를 시키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의 뇌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연상화인데, 모든 것들을 기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의지력이 소모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방에 표로 붙여놓는다거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것들을 연상해낼 수 있는, 성공한 많은 이들에게는 다양한 사물들이 하나의 그 연상의 장치로 이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글로 적는 거죠. 기억하려는 그런 뇌의 에너지, 의지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그죠? 글로 적어 놓으면 항상 메모해 놓고 저장을 문자로 해두는 것. 네 번째가 이제 외주화인데,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서비스 받는 부분이 있죠. 비서. 내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인데,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약속이 언제였다더라, 이런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뇌 에너지가 불필요한 것들에 다 소모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서를 통해서 외주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는 중요한 일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루틴화인데, 예전에 극한의 오너십, 네이비실, 그 책의 저자인 조코 윌링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규칙이나 규율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오늘은 뭐 먹지? 밥 먹고 나서 또 뭐 하지?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했죠.
규칙이나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루틴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마다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 저크버그가 늘 똑같은 티를 입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의상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자리는 참석을 하되 2차는 가지 않는다. 매번 갈 때마다 이 차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또 고민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루틴을 정해놓으면 주변에서도 차차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에너지와 의지력을 절약을 한다는 것이죠. 생산성 시간 설정.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어떤 창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산성 시간에는 전화기도 꺼놓고 문도 닫아놓고 이렇게 임한다는 건데, 보통 생산성 시간, 우리 미라클 모닝 얼마 전에 했지만 새벽 시간에 생산성 시간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출근해서는 출근한 이후 아침에 일어나서 뇌의 에너지가 좀 풍부할 때,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생산성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근데 나쁜 버릇이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을 켜고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 일단 첫 번째로 인터넷을 켤 때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홈 화면을 포털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적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극이 되는, 뭔가 동기 유발이 되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연상시켜주는 그런 화면을 홈 화면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포털은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를 클릭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최소 그 이상은 무의미한 일에 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메일로 들어가고, 이메일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나만의 창조적인 업무가 아니라 남의 요구나 지시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 오후에는 그만큼 사람이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생산성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효과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메일, 문자, SNS 이런 것들에 몰입할 때 우리의 뇌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생산성 시간, 새벽이나 또는 출근하자마자, 그리고 업무를 할 때는 포털을 통한 이메일 검색이 아니라 나의 창조적 업무에 동기부여를 하는 홈화면 설정,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의지력 아끼는 법, 저자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만 친밀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력을 아끼고 인생이 순조로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뭔가 어색한 관계,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나누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어색함 자체가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갈등이라든가 사사로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만 친밀하게 교류하라는 것. 두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터넷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만 남기라는 거죠. 부정적 댓글을 봤을 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부정적 댓글을 보고 반응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또 상심이 오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삭제를 한다거나 차단을 하라는 거죠. 사실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삭제해봐야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원한 만들려고 막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러면서 또 의지력을 낭비하지 말고 삭제, 차단으로 응대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족 모임을 가지 않는 편이 낫다. 대표적인 친족 모임이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지 말라, 이런 건 좀 너무 비인간적이고, 가되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거나 갔다가 짧게 있다 온다거나, 부모님이라든가 친족 어른분들,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발전이라는 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극복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세태라든가 문화, 또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부모님 세대의 보수적인 시선으로 나를 옥죄는 것, 까닭 없이 나의 의지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계획한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말고 친족 모임은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네 번째는 10개의 저가보다 1개의 고가를 구입해서 10년을 사용한다. 뭐 신발을 하나 사던 의상을 사던 10년간 좋은 것들을 수선해 가면서 입거나 신거나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쇼핑은 1년에 2번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에너지 소비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자,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 슈퍼에서 장만 한번 봐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그래서 계산대에 보면 쪼꼬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 당이 떨어지는 느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느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에 관련돼서 좋은 거 하나 사서 10년을 고쳐 신으면 10년 동안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 고민을 할 필요 없고 의지력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자, 구매를 하더라도 1년에 2번 딱 날을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이외의 시간들에 또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의지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건 나의 본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강점을 투자해서 그 본업을 통해서 수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이외의 일로 나의 시간과 또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이 본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을 아끼려고 의지력을 낭비했더니 여기서 100만 원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격리 업무, 사무 업무까지 내가 다 진행하려고, 물론 손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내 본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피로가 있으면 뭐 마사지 등을 통해서 피로를 해결할 수 있고, 부모님의 간병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간병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간병하면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본업에서 또 300만 원을 손해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번째는 이 저자의 독특한 발상인데, 뭐 조깅이나 걷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런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고민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의지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운동을 트램폴린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있잖아요. 나사에서 트램폴린의 운동 효과가 조깅보다 무려 68%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지력을 아끼면서 보다 더 나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트램폴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제가 덧붙여 본 건데, 화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왜냐? 순간의 분노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나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